예,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죠.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예, 다들 코로나 잘 극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제가 영상을 왜 안 찍었냐면 그래픽 카드가 너무 수리건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더 많이 포화 상태가 돼버렸어요. 최대한 걸러서 봤는데 필터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사실 수리 확률이 좀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터링을 많이 해요. 그래도 이제 접수를 이렇게 해달라 하신 분들 때문에 받고는 있는데 접수되면 일단은 1개월은 기본 대기 상태로 빠집니다. 최대한 이제 빨리 점검하고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만 촬영하고 이렇게 뭐 이 편집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 올리고 나서도 당분간은 영상 촬영은 없을 겁니다. 예, 없을 거고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안정화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뭐 다른 부품들 수리하는 거 제가 지금은 그래픽카드 말고는 거의 뭐 수리 접수를 거의 못 받고 있어요. 뭐 수리 확률이 그렇게 또 높은 것도 아니고 예, 확실히 뭐 파손되고 하는 것들이야 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수리를 뭐 접수받아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뭐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비슷비슷한 수리 건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비싼 그래픽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네다섯 번째 들어온 거거든요. 한 다섯 번 정도 되겠네요. 이 똑같은 증상으로. 이 모델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혹시나 이를 고가 제품 사서 이제 뭐 분해하고 조립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거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 제품 일단 아수스사에서 나오는 RTX 3090 제품입니다. 금액이 지금 그래픽 카드들이 뭐좀 속된 표현으로 미쳐 날뛰고 있죠. 사실 이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들은 될 수 있으면 보증 기간 내에는 절대 이렇게 분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분해하셔서 이제 뭔가 파손되거나 하면 보증 처리도 불가능하고 수리가 안 되면 이제 어차피 보면 장식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분도 지금 접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 거는 원래는 이제 대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포인트가 확실하고 사진을 제가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그 파손된 부분만 복구하면 될 것 같아서 좀 빠른 점검을 해드린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영상은 요거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예, 이 모델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모델도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모델은 지금 동일 증상으로 해서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수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뭐 로고 지포스 RTX 적힌 이 로고 사출된 이 플라스틱 부분에 볼트 체계를 잘못하셔서 뒤쪽 기판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해하고 조립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RTX 시리즈가 지금 뭐 발열이 높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뭐 스몰 패드를 뭐 두꺼운 거를 바르시고 막 이렇게 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되고요. 이제 이 외부 온도만 케이스 내부 온도, 실내 온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이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고 하시다가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일단 열어볼게요.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얘는 일단 분해하는 순서는 뭐 볼트가 좀 종류들이 많아요. 종류들이 많은데 얘는 렌즈고요. 별 렌즈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뭐 십자 렌즈죠. 아니, 그러니까 볼트죠. 요거 뒷판 다 풀고 이쪽에 풀면 쿨러는 제거가 되거든요. 풀어볼게요. 아마 이 부분 쪽에 볼트가 체결됐다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빼고 이게 두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볼트 길이가 있잖아요. 이걸 치부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조립을 하게 되면 기판까지 예, 잘못하게 되면 기판이 완전 관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겠죠. 얘를 통과하게 되면 예,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래픽카드 설계하신 분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막혀 있어야죠. 이게 만약에 잘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판이 파손되면 안 돼요. 이게 회로가 중요 회로들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부러 이렇게 설계했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조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 플로를 풀어오면 좋은데 지금 작업 따위에서 분해하기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비싼 그래픽카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증기간 내에는 정말 조심히 다루세요. 조심히.
여기 뒤쪽에 있는 4개는 이런 이제 별렌지로 보셔야 되거든요. 뭐 이것도 렌즈가 없으셔서 막 일자 드라이버 작은 걸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가뜨려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나사산을 다 망가뜨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원래 고가 제품은 저희가 내방수를 기본으로 하는데 얘는 일단 파손 부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택배로 접수를 받았어요. 하고 나면 이렇게 뒷판이 떨어지죠. 이제 이 스몰 패드 뭐 다른 걸로 좀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한다고 막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일단 재생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조심히 잘 띄도록 할게요. 일단 뒷판만 보겠습니다. 뒷판만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에 뒤쪽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보면 이 카메라로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회로가 상당히 손상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뭐 이게 관통까지는 아니거든요. 관통이라면 이게 내층 회로까지 다 잘려버렸으면 회로도 없으면 복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사진을 봤을 때는 표면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복구 시도를 빨리 한번 해드린다고 했어요. 여기서 지금 분야가 좀 힘드네요. 또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스몰 패드 지금 교체한 거잖아요. 근데 메모리 쪽 온도 낮추려고 이 스몰 패드를 두꺼운 걸 발라버리면 이 GPU 접점 지금도 지금 딱 안 붙었어요. 지금 스몰이 완전히 딱 밀착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몰 패드 두께 때문에 실제 중요한 핵심 GPU가 여기에 제대로 밀착이 안 돼서 온도가 안 잡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지금 이게 안 맞아요. 너무 두꺼운 거예요. 두껍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100% 밀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 하고 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잘 분해해서 옆으로 좀 빼두도록 할게요. 두께 대비해서 다 이게 설계가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동일 조건의 두께를 하셔야죠. 이거 뭐 두꺼운 거 바른다고 해서 열 전도율이 더 좋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크게 차이 없어요. 뭐 차이가 있으니까 하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입니다. 이쪽 두 개도 풀어야 돼요. 이쪽 두 개. 여기도 풀어야 이게 가이드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건 좀 치워줄게요. 자, 분해는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 일단 이 뒤편 일단 현미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보이시죠? 이제 저기 지금 아마 내층 회로 쪽이 있긴 한데 내부 회로는 크게 파손이 안 됐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끌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이게 딱 동일한 위치에요. 동일한 위치에서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촬영해서 한번 이게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피치가 라인 꺼져 있는 피치가 굉장히 이게 조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브릿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확대경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작업하기 좀 어려우셨어요. 방향을 이렇게 좀 돌려서 이 부분에 패턴을 좀 긁어내야 되거든요. 패턴을 좀 긁어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밑에 그라운드 라인 쪽하고 쇼트 하나 만들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는 내층 패턴 아래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까지 완전히 뚫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딱 보면 보이죠? 여기는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밑에 쪽은 더 좀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여기도 타졌죠. 중간에 있는 얘들은 긁어내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흠집이 나요. 이렇게
실수하면. 저거는 나중에 코팅하면 되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납땜 조금 하실 줄 있으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밑에 보면 이 내층 기판 접지 부분이 밑에 있거든요. 이게 위에 통신 라인하고 간섭이 없게끔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쇼트 나오면 또 정상작동 안 돼요. 솔더링 하고 나서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점프 와이어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 밑부분이 조금 밑에 층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이제 UV 본드로 약간 이제 조치를 취해주고요. 위에 패턴 연결하고 다시 UV 본드로 바를 거예요. 조금 많이 발린 것 같긴 한데. 자, 두 군데 우선 기판에 뚫고 들어간 부분은 더 이상 쇼트가 없도록 이렇게 막았어요. 자, 이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점퍼 와이어로 여기는 그냥 납만 보강해 주면 되고요. 여기 3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강해 주면 되고요. 납으로 여기 3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UV 본드로 다시 한번 이제 코팅 해주고요. 그러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불량 포인트나 파손 포인트가 명확한 부분이에요. 이제 다른 불량 없이 이제 이건 실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빨리빨리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분석을 해야 되고 뭐 전원부터는 이제 뭐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리 확률도 그렇게 뭐 높지 않습니다. 뭐 전원부터냐 뭐 수리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뭐 GPU가 애매하게 불량났다든지 메모리가 특정 메모리가 불량이라든지 하면 그 전체를 뭐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작업 자체가 비용 대비 효율도 없고요. 그래서 분석 시간만 낭비하고 중고로 막 구매해서 폐부품을 막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점퍼 와이어 붙이기 전에 미리 납을 조금 이제 도포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쓰는 점퍼 와이어는 0.1mm 짜리예요. 여기보다 뭐 더 얇은 것도 있는데 더 얇은 거는 크게 제가 쓸 일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이 한쪽 방향은 솔더링이 다 됐습니다. 됐죠? 아래쪽. 자, 붓기는 다 잘 붙었기 때문에 바로 UV 본드 처리를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너무 돌출되면 위에 캡이 또 제대로 안 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UV 본드가 조금 두껍게 발렸죠. 좀 두껍게 발렸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광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겼고 다시 조립을 할 건데 여기 스몰 패드 두께 이런 거 어느 정도 확인해서 제가 조립을 하고요. 그 두께 대비해서 여기 접점 안 되는 거는 제가 요
고객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좀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안내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건 간단하죠. 예. 이거는 뭐 실수하시더라도 납땜만 조금 하실 줄 아시면 뭐 작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실수하시면 그래픽카드 죽습니다. 작동 안 돼요. 그리고 쇼트 난 상태에서 전원을 인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가했으면 다른 쪽에 문제가 지금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쇼트 검사랑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고요.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쇼트 검사는 많이 보여드렸겠지만 큰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곳에는 지금 쇼트가 없을 겁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 쇼트 나 있네요. 자, 이게 지금 쇼트 나 있죠? 울죠? 이거 잡아야 돼요. 아마 다른 쪽에 쇼트가 났을 것 같네요. 저 부분 때문에 쇼트가 나서 어디 소자가 지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에 쇼트가 나 있는 상태.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쇼트 나 있죠? 이거는 또 분석을 좀 하고 나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오후에 저녁에 이 뒷판 회로 수리 후에 간단한 쇼트 검사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쇼트가 나왔잖아요. 쇼트가 나온 바람에 이게 이제 처음에 의뢰했을 때 그 회로 복구 별개로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단순 회로만 복구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쇼트가 없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전에 이제 이렇게 된 줄 모르고 피스를 볼트를 체결해 놓고 이제 전원 인가를 하셨대요. 전원 인가를 하니까 이제 컴퓨터가 쇼트 정상처럼 이제 보조 전원 여기 꼽았을 때 탁 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잠깐 이제 반짝하고 꺼져버리죠. 그게 쇼트 증상이거든요. 그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볼트 부분 이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제 회로에 쇼트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마 전원을 인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조 전원단이 지금 쇼트 있는 걸 어제 마지막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일단 원인은 찾았습니다. 고객님과 통화 후에 제가 오늘 오전 중으로 좀 분석을 한 뒤에 연락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일단 원인은 찾았어요. 원인 찾았고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계측기 보시면 되거든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위에 무한 저항이 걸려야 돼요. 이건 세 번째 거죠. 이상이 없죠. 지금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어제 여기에 울었잖아요. 울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모스펫 하나가 이 뒤쪽 회로 쇼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얘가 원래는 모스펫이 쇼트가 나면 좀 심각하게 쇼트 나면 주변으로 해서 뭐 납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또는 위에 이제 어떤 탄 흔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또는 이제 테스트기로 이제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제 발열이 심하게 나죠. 얘는 그 증상도 없었어요. 발열도 없었고 해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콘덴서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있는 보조 전원단을 이용해서 이제 스위칭 회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의심 가는 두 개를 추적해서 제거했는데 이제 쇼트가 없었고요. 지금 얘는 다 실장한 상태고 얘가 지금 불량입니다. 이제 딱 동일한 건 없고 이게 지금 최신 거라서 허용 전류가 조금 낮은 어차피 이제 기능이 똑같은 모스펫입니다. 근데 이제 좀 두께가 달라요. 뒤쪽에 있는 IC 칩 이제 보호회로 이 두께가 조금 다르고요. 얘는 이제 불량이 저희랑 찍으면 이 쇼트죠. 여기는 저항 걸리죠. 이 쇼트인데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쇼트 났으면 온도 체크기나 또는 열화상 카메라 또는 이제 세척액을 부어서 이제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열이 나거든요.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코일 쪽을 하나를 드러내고요. 이제 앞단 쪽인지 뒷단 쪽인지 이제 점검을 한 뒤에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이거는 쇼트 수량을 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회로가 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애매할 때는 막 이렇게 다 드러낸다고요.
다 드러내놓고 이제 뭐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선에서 점검해서 추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스펙 교체하고요. 우선은 이게 이제 동일한 게 아니라서 실장을 하고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구할 수가 없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는 없는 부품이거든요. 수입을 해야 되고, 이게 아마 개당 거의 10,000원, 20,000원 정도 할 겁니다. 모스펫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일단 실장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우선 실장은 끝났어요. 끝났고, 유리 조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일단 쇼트는 다 나지 않습니다. 쇼트가 나지 않거든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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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이 좀 식으면 여기 전원 공급해서 파워 스플레이에 이제 전류가 한 뭐 2A 이렇게 올라가면 1A, 2A 올라가면 정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 가동되었을 때 아마 이쪽 파트가 스위칭 될 거고요. 몇 개가 아마 그냥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면 몇 개는 작동될 겁니다. 전원만 넣으면. 전원 넣어서 슈터 인점지 봐야 되겠죠. 전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놈이라서 전류랑 들어가지죠. 자, 일단 몇 가지만 제가 더 테스트 해보고요. 테스트 다이로 가서 정상 가동되는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류를 얘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평균 뭐 플로드 시에 거의 전류량만 한 34A 정도 갑니다. 그럼 이제 와테이지로 따지면 뭐 곱하기 12 하시면 거의 뭐 400W 정도 혼자 먹거든요, 얘가.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가동 중인 게 600 같은데, 얘가 전류는 46A까지 제공이 돼요. 46A까지 제공이 되거든요, 12V.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파워 스플라이에 전원을 별도로 공급한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공급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그래도 사실 조금 이제 좀 불안전한 문제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저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실제 쓰시려면 권장 파워 한 700W 이상, 전격 700W 이상급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인데, 이 한 조에 2개씩 나눠진 거 있잖아요. 뭐 이거를 꼽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케이블 굵기, 케이블 굵기 안에 이제 그 동선 그 가닥수 대비해서 허용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 전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걸 2개 브릿지에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허용 전류 범위를 능가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브릿지가 쓰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고급 케이블, 파워가 이제 좀 이제 상급 파워들, 케이블 조수나 이런 게 허용 전류가 굉장히 높은 애들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얘가 전류는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 케이블이 조수가 얇거나 하면 이제 열이 나거나 또는 심하면 이제 뭐 전소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되셨으면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파워 소모 전력 기준으로 해서 파워를 넉넉한 걸로 가시는 게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충 테스트는 다 했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점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 테스트 PC가 조금 뭐 불안정해서 조금 뭐 낮게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평균 점수를 보니까 뭐 정상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제가 좀 더 해볼 텐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도 이제 회로 그 패턴 파손된 거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쇼트 증상까지 발생돼서, 하지만 수리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제가 또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찍었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